또다시 113페이지 15번부터 36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6강 수업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5번 2500도씨 이상의 고용융성 금속 원소에 속하지 않는 것을 해놨습니다. 2500도씨면 꽤 높죠, 그죠? 철 원소도 1539도에 녹는데 2500도씨면 꽤 높습니다. 이걸 고용융성 금속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크롬이 되겠습니다. 크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텅스텐은 3410도입니다. 텅스텐은 3410도가 되고요. 몰리브데안은 2610도입니다. 탄탈럼은 TA로 표시하는데 2996도입니다. 크롬도 용융온도가 높지만은 이거는 여기에서는 1875도씨입니다. 사실 여기서 여러분이 이 문제는 이걸 몇 번 달아봐야 알지 이걸 숫자를 다 못 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크롬이 이 원소들보다는 용융온도가 2000도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텅스텐, 몰리브덴, 탄탈럼을 고용융성 금속 원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중 가장 높은 금속 원소에 속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텅스텐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금속 원소는 이리디움입니다. 22.4입니다. 같은 부피에서 물보다 22.4배 무겁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텅스텐은 18.6입니다. 자, 여기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은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베빗 메탈이 여기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베빗 메탈. 여기 왜 그러냐면 여기 아마 어디에 문제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걸 문제 대신에 이렇게 하는데 안티몬 주석 구리아금을 베빗 메탈이란다. 요걸 자 제가 조금 썰렁한 힌트를 했습니다. 안주 9배 요렇게 외워주세요. 안주 9배 안티몬 주석 구리가 베빗 메탈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근데 실제로는 시험 문제 낼 때는 안티몬보다 주석이 주니까 주석이 앞에 가 있는 수가 많습니다. 어쨌든 안주 9배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그 다음 문제 비철금속 재료 중에서 마그네슘입니다. 고온에서 발화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알루미늄보다 위에 있는 마그네슘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산화가 많이 되고 또 특히 마그네슘 같은 고온에서 발화합니다. 폭발하기 쉽습니다. 자, 해수에 대한 내식성이 풍부하다. 아닙니다. 바닷물이 잘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수에 대한 내식성이 풍부한 건 아닙니다. 비중 1.74, 용융점 650도씨, 조밀 6방 적자입니다. 조밀 6방 적자. 자, 여기에 650도씨, 용융점은 650도씨, 조밀 6방 적자 금속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밀 6방 적자는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죠? 조밀 6방 적자는 CpH 또는 HCP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거는 조밀 6방 적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힌트로 좀 외워두면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요렇게 알아두세요. 자, 요것도 이제 시간 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유치한 것 같지만은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주면 좋습니다. 자, 저는 늘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마티카 코베 테가 빠졌네요. 아마티카 코베 테지르 아마티카 코베 테지르. 그 중에서도 여러분 특히
아마티카 코베까지는 반드시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아마티카 코베 테지르, 아마티카 코베 테지르. 그래서 여기 아인, 마그네슘, 티탄, 카드뮴은 대표적인 뭐냐면은 조밀 육방격자 금속입니다. 자, 내마멸성이 우수하여 내마멸용으로 쓰이는 에시큘러, 주철 중에서도 내마멸용 주철로 쓰이는 것이 에시큘러 주철입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주철은 주철인데 니켈 크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열 처리가 당금질성 경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시큘러라는 이 용어는요,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바늘처럼 생겼다, 뾰족뾰족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 에시큘러 주철은 조직이 베이나이트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탄소광도 항원 열 처리할 때 마텐자이트보다 경도는 조금 떨어지지만은 강연성이나 이런 게 좋은 게 베이나이트입니다. 그래서 주철에도 이렇게 니켈 크롬을 첨가했을 때 에시큘러 주철이 되는데 요 바탕 조직이 바로 베이나이트계 조직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알루미늄 비철금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요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알루미늄 금속의 비중은 약 2.7 맞아요. 그 다음에 전기 전도율은 은, 구리, 금 다음으로 높다 맞습니다. 알루미늄 금속은 이게 이온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산화알루미늄 보호 피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식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여러분 철에도 철이 산소와 결합하면 FeO가 되면 굉장히 부식이 빨리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것도 미리 사전 처리를 합니다. 얇게 Fe3O4를 만들면 여기 굉장히 치밀해져요. 좋듯이 알루미늄도 산화가 빨리 되는데 이렇게 Al2O3가 돼가 보호피막을 만들어줍니다. 알칼리 수용액 중에 침식되지 않은 알칼리 수용액 침식이 됩니다. 수산화 아모늄에서는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거 라번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자, 탄소강 중에 포함된 구리의 영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 자주 나왔습니다. 구리가 들어가면 내식성, 부식이 잘 안됩니다. 내식성을 향상시킨다 맞습니다. 요거 조금 어렵는데 AR1 변태점, 자, AR1 변태점 이것을 증가시키는 거 낮추어 줍니다. 강제를 압연할 때, 그래서 강에는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압연을 많이 하는데 압연할 때 균열이 일어납니다. 강도, 경도, 탄성 한도는 정대합니다. 자, A와는 본래 723도입니다. 723도인데요. 여러분 제가 많이 이랬습니다. 이 상태도 이 기호 만든 것은 프랑스 불어로 만들었습니다. 냉각할 때는 우리 영어 같으면 냉각할 때 A와는 AC1이 될 것 같은데 불어기 때문에 냉각할 때는 AR1, 가열할 때는 AC1입니다. 왜? 불어니까 가열이 C입니다. 이게 뭐 하나 예를 들면 C는 불어 가열로 쇼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AC1을 표기한다. 그리고 우리 보편적으로 그냥 A1 이렇게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냉각할 때는 AR1, 가열할 때는 AC1으로 표기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탄소광 표준 조직, 이 노멀라이징입니다. 아공석광일 때는 A3점, 과공석광일 때는 ACM, 그래 V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A3점 및 ACM점 그 위에 있는 게 오스테나이트 조직이거든요. 그거보다 한 30 내지 50도씨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오스테나이트는 우리 뭐라고 그랬죠? 감마철이라고 그랬죠? 감마철 단일상으로 한 후 대기 중에서 냉각할 때 나타나는 조직입니다. 이 열처리가 불림 열처리입니다. 자, 제도선 중 가상선을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 없는, 이 가상선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눈에 익을 겁니다. 물체 뒷부분 도시할 때 이 파선이나 은선을 씁니다. 파선을 씁니다.
인접 부분 참고로 표시할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접 부분 참고로 표시할 때, 가공 전후의 모양, 그걸 도시할 때, 공구, 지그 등 위치를 참고로 도시할 때, 이런 것은 가상선으로 쓴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이제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114페이지를 넘어갑니다. 도면 지시선 위에 46-파이 20이라고 기입되었을 때는 파이는 지름입니다. 지름이 20mm, 이 앞에 있는 46은 구멍이 46개다. 요거도 몇 번 했습니다. 도면 양식 설명 중 보기에서 적합한 내용을 기술한 것에 속하는 모두 다 해당합니다. A는 도면에 반드시 마련해야 할 사항의 윤곽선, 중심마크, 표제란 등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제란을 그릴 때는 도면의 오른쪽 아래에 설치합니다. 알아보기 쉽게 한다. 표제란에는 도면 번호, 도명, 척도, 투상법, 작성 연월일, 제도자 이름 등을 기입하는데 어떤 데는 다음 중에서 표제란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해놓고 요거 외에 다른 걸 내놨으면 그거는 아닙니다. 자, 요건 다 A, B, C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구멍 치수 파이, 구멍을 45로 뚫으려면 딱 45까지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큰 범위의 오차와 작은 범위의 오차가 있는데 아무리 조금 크게 떨어도 45보다 플러스 0.025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 작은 쪽은 딱 45까지다. 이게 구멍 치수고요. 축 치수. 구멍에다 축을 끼울 때 축도 파이 45인데 아무리 커도 45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009고 아무리 작아도 이제 이거보다 마이너스 0.025까지다. 그럼 여기 구멍에다 축을 끼워 맞추는데 이거는 보세요. 구멍이 제일 작은 범위가 45잖아요. 축이 제일 큰 범위가 45에다 마이너스 0.009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헐공 끼워 맞추면 되잖아요. 헐공 끼워 맞추면 구멍보다 축이 작은 경우 역설적으로 축보다는 또 구멍이 크다. 억지 끼워 맞추면 구멍보다 축이 큰 경우 반대로 축보다 구멍이 작은 경우입니다. 19번 이거는 제거 가공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게 몇 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번도 몇 번 나왔습니다. 멀고 가까운 거리감 느낄 수 있게 한계 시점과 물체 각점을 방사선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을 우리는 투시 투상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설명만 했습니다. 요 사투상법이라는 경사투상법을 그냥 사투상법이란다는 거 알아두세요. 투시투상법은 소실점 이용하여 물체 원근감 나타내게 그리며 시각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그림 그려져 건물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그린 조감도 등에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공사하는 데 보면 조감도 해놨습니다. 그게 이 투시투상법을 많이 한다는 거. 정투상법은 물체 표면에서 평행한 투시선으로 입체를 투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대상물의 강면을 수직 방향에서 바라본 모양을 그린 물체를 나타냅니다. 이건 정투상법이고, 사투상법은 경사투상법이고, 정계도법은 뭐냐면 이걸 싹 펼쳐서 그려놓은 겁니다. 평면으로. 자, 치수 숫자 표시에서 치수 길이와 같이 사용하는 구반지름,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sphere radius SR이고 두께는 thickness고 T고 지름은 파이입니다. 그 다음에 지름은 또 다이어미터가 D로도 표시합니다. 다이어미터 해가지고 D로도 표시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D로도 표시한다. 반지름 레디어스 R입니다. 지름은 파이지만은 D로도 표시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도면에 기입한 나사호칭 M12 곱하기 1.5ES 2가 나타내는 의미는 나사 등급이다라는 요것도 자주 나왔으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많이 나왔죠. 중심선과 피치선은 가는 일점시선이다.
가는 일점 셔서는 길게 하고 점 하나 길게 하고 점 하나 이렇게 되는 선인데 크기는 어느 정도 되냐면 0.1 내지 0.2호고 이 가는 일점 셔선을 쓰는 것은 중심선, 절단선, 기준선, 피치선 요 네 가지다 하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도면에서 나사층 M52 4H를 표시할 때 2의 의미는 피치입니다. 요는 피치고 50은 지름입니다. 자, 23번 제도 도면 작성할 때 기계 부품의 완성 치수에 해당하는 것은 실제 치수다. 요거 제도 도면 작성할 때 그림과 같이 그려지는 단면도의 종류에 해당하는 거. 단면도의 전체인데 딱 해가지고 한쪽은 그냥 실물, 여기 반쪽이 요라는 요걸 무슨 단면도라고 하면 한쪽 단면도 또는 이걸 반단면도라고 합니다. 한쪽 단면도를 반단면도라고 합니다. 상하 좌우 대칭 부품을 중심으로 요게 하쪽인데 요게 또 전체로는 4분의 1이죠. 그죠? 만 가상으로 요게 이제 요게 반인데 요게 이제 또 반이니까 4분의 1만 가상으로 재고 그린 단면도입니다. 중심선 중심으로 한쪽은 여기는 전부 다 외관만 그렸잖아요. 그죠? 다른 한쪽은 단면을 보여주는 게 한쪽 단면도 반단면도. 계단 단면도 요것도 나중에 이제 시간 나면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계단식 절단면에서 절단선은 가는 일점 셔선으로 표시합니다. 끝부분 방향 변하는 부분 굵은 실선 표시하고 문자 투시 방향 또한 표시한다. 요거는 쉽게 말하면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건데 조합 단면도라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전체인데 전체에다 요게 반쪽에 2분의 1 반쪽에 또 4분의 1 반쪽에 4분의 1 요거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 전단면도라고 하고 여기 한쪽 단면도 반단면도 요거는 회전물체 이런 거는 회전 단면도입니다. 이렇게 했고 요거는 부분 단면도예요. 자, 25번 아변 제품에서 소재의 연성 부족으로 평판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는 결함입니다. 여러분 아변할 때 연속 주조부터 아변할 때 모서리에 빨리 씻고 이러니까 여기에 연성 부족으로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엣지 크랙이 생기는데 엣지 크랙을 방지하려면 이거는 아변하거나 연주할 때인데 그 엣지 열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엣지 히터를 사용해 모서리 열을 공급해 주면은 이런 게 덜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건 아변인데 아변 제품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열처리 열처리도요. 아변할 때도 열처리를 하고 비파괴 검사도 합니다. 에지 크랙 판 모서리 부분에 균열 생기는 흔입니다. 발생 원인은 소재 모서리 표면 온도가 빨리 식습니다. 이럴 때 발생하거나 구리 주석 등 그러니까 이제 철강지열에서는 구리 주석 등이라면 취성을 유발합니다. 아변할 때 구리나 주석이 들어가면 아변을 유발합니다. 취성을 유발합니다. 취성 유발 원소가 강내에 많이 함유되어 있을 때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 엘리게이터링이라는 용어가 실어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변 표면 길이 방향으로 균열 생기는 현상으로 피시 마운팅이라고 합니다. 엘리게이터링, 피시 마운팅 보통 엘리게이터라 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핀 끝 곡선면, 핀 끝 곡선면을 우리는 에이지 드랍이라고 합니다. 모서리 부분 곡선처럼 아변된 것입니다. 웨이브 에지 모서리 부분이 파에 의하여 생긴 결함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여기에 열 처리도 아변을 하기 때문에 요거 지금 아변에서 나오는 걸 이 문제에서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별히 자주 안 나온 거니까 좀 자세히 잘 공부를 해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냉각 도중에 냉각 속도 변화하는 인상 담금질을 왜냐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 물에서 냉각하다 또 꺼내가 기름에서 한다면은 냉각 속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이걸 계단 2단 냉각인데 이게 이제 냉각 속도가 느려지니까 냉각 온도가 빨리 안 식습니다. 이걸 이제 인상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2단
냉각입니다. 당금질 변형 방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내놨습니다. 숏피닝 실시한데, 숏피닝은 뭐냐 하면은 금속 재료 표면이 있잖아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표면 경화법과 같은 건데 주철 알갱이를 엄청 많이 넣어 쏩니다. 그럼 표면을 탁 때리면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숏피닝은 당금질 변형 방지 방법이 아닙니다. 표면 경화를 해줍니다. 프레스 또는 롤러에 딱 넣어가지고 당금질하면은 뒤틀리지 않아요. 미리 변형을 예측하고 예측한 반응량으로 변형시킨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축이 긴 물건을 수직으로 매달아서 당금질합니다. 자, 그 다음 1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니켈 및 니켈 비철금속 합금 재료에 대한 적합한 설명인 것은 니켈은 비중이 약 8.9입니다. 구리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면심 입방 격자로서 구리와 결정 격자도 같습니다. 융점은 1455도씨, 그러니까 구리는 1083도씨니까 구리보다 조금 높아요. 이거 맞아요. 철의 36% 니켈을 첨가한 합금을 백동이라는데, 백동은 구리에 니켈을 첨가한 것을 백동이랍니다. 우리 동전 있죠? 제가 저번에 지난 언젠지 수업할 때 백동을 설명했습니다. 구리가 한 75%, 니켈이 한 25%입니다. 근데 구리는 황금색이고 니켈은 흰색입니다. 근데 두 개 합치니까 500원짜리 동전 여러분 열심히 한번 보세요. 100색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니켈이 구리 색깔을 잡아먹었어요. 그걸 우리는 구리 색깔을 없애버렸어요. 그걸 탈색 효과가 니켈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아니죠. 열강강수 우수하다. 이 문제는 잘못됐다. 다에 니켈 대기에서 잘 부식되는 아황산가스 품은 공기에 부식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아요. 아황산가스 같은 데는 부식이 됩니다. 자, 대기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식이 잘 안 됩니다. 구리의 10 내지 30% 니켈 함유한 합금이 인바이며 구리가 아니고 철입니다. 철에 이렇게 함유한 것이 인바입니다. 상원 부근에서 열팽창계수 매우 작은 불변가인데, 그러니까 이건 철하고 합쳐졌을 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균열로 조업할 때 균열로가 있습니다. 로로, 그러니까 열을 균일하게 가열해주는 균열로 조업할 때, 이 균열이라는 말이 아닌데 그 균열은 쿨에게가 갈라지는 거고, 이 균열로라는 것은 로의 그 온도를 일정하게 균일하게 해주는 걸 균열로라고 합니다. 균열로 조업할 때 노의 압력이 낮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노의 압력이 낮으면 외부에서 공기가 막 들어갑니다. 그럼 연료 효율 저하입니다. 왜 연료 효율이 저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공기가 들어가면 잘 될 것 같지만 공기에는 질소가 80%죠. 이 질소는 뭐냐면 불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질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침입 공기량의 증가를 연료 효율 저하고 맞죠? 스케일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그러니까 스케일 왜 그러냐면 이 철하고 산소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버너 근처에서 과열 현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버너에 이제 불을 많이 떼야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질소 같은 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과열 현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고요. 가나다는 자세히 읽어보면 장입 소재로 사용되는 강제의 상부만 가열된다. 이건 아닙니다. 스케일 생성 억제 및 균일한 가열이 가능해진다. 이것도 아니고요. 화염이 뚜껑과 내화물 사이로 흘러들어 노를 상하게 한다. 이런 것 아닙니다. 자, 강에 여러 원소가 함유되는데 이 원소 중 망간 영향이 아닌 것은, 이 망간은요, 당금질이 잘 됩니다. 고온에서 결정성장이 커지면은 조직이 조대해집니다. 잘 깨집니다. 그래서 그걸 감소해준다 맞습니다. 적열매짐을 또 적열매짐, 적열치성, 고온매짐, 고온치성인데 요거는 황이 이 편석을 유발합니다. 이는 상온매짐, 저온치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망간이 아니죠. 점성을 증가시키고 고온 가공을 쉽게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예지. 위험을 이렇게 예측하는 것을 위험 예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자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danger prediction 이래가지고 prediction 예측하는 거예요.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훈련 4단계 중, 그리고 위험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4단계 중 대책 수립하는 단계는 3단계입니다. 제1단계는 현상 파악, 제2단계는 본질 추구, 제3단계 대책 수립, 제4단계 목표 설정입니다. 꼭 좀 이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한 번에 안 되면은 여러분 조금 봐주세요. 자, 제1단계는 현상 파악, 제2단계는 본질 추구, 제3단계는 대책 수립, 제4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30번. 보통 담금질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재료인 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철을 별로 안 씁니다. 철에 탄소가 들어가 있어줘야만 비로소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구조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데 많이 씁니다. 특히 강에 탄소가 적당량 있어줘야만 담금질이라든지 열 처리가 잘 됩니다. 근데 극연강이라는 것은 탄소가 극히 적은 겁니다. 이거는 담금 효과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C는 약방의 감초다. 그래서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냉각제. 냉각제 중에서 염수는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장점으로 부족한 것은, 소금물은 냉각 속도가 물보다 빠릅니다. 열 처리품의 경도가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용액 냉각을 위한 열 교환기의 필요성이 물 기름에 비해 감소합니다. 냉각은 잘 되니까. 그런데 이 소금을 쓰면 부식이 잘 됩니다. 부식성이 없다가 틀린 말이에요. 강담금질 시 담금질 효과 정도 결정하는 구간은 임계구역입니다. 그래서 최소 임계 냉각 속도는 1초에 얼마라고 그랬으면 500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500도씩 떨어질 때 비로소 마텐자이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부 임계 냉각 속도, 그 냉각 속도 1초에 1000도씩 떨어지면 모두 마텐자이트가 됩니다. 담금질은 마텐자이트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이 임계구역에 따라서 담금 효과 정도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인청동. 자, 청동 있잖아요. 청동. 청동은 구리 주석입니다. 거기에 인을 첨가한 것을 인청동이라고 합니다. 인청동을 음구할 때 화학적 편석, 유핵 조직, 이거 덴드라이트 조직입니다. 이 유핵 조직 감소를 위해 장시간 고온에서 유지하는 처리는, 이런 걸 우리는 말하면 균질화 처리라고 합니다. 균질화 처리. 자, 균질화 처리, 가공용 인고트의 주조 편석, 주조 변형 제거를 위해서 균질화 처리를 한다. 알파 황동, 알파 알루미늄 청동계 주물은 응고 범위가 좁기 때문에 편석이 적습니다. 주로 풀림 처리를 편석 제거하는데, 균질화 처리는 주석 청동과 같이 응고 범위가 넓을 때는 합금 주물이 이용하는 게 균질화 처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방법은 가공용 인고트 풀림 처리 최고 온도보다 100도씨 정도 더 높은 온도로 가열해가 유지한 후 공기로서 천천히 냉각시킵니다. 이것이 균질화 처리다 하는 것을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